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거짓과 진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고 공지하고 제작비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10,000원씩을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영화 제작에 동참하여 9월 12일자로 후원금이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기록 영화이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화 제작을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제작위원으로 참여하여 저를 돕기로 한 전문가는 3명입니다. 누구냐? 최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그리고 홍지수 작가입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2016년 탄핵 전국 때 38의 나이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한 분입니다. 그 당시 최명성 변호사는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하우의 변호사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서초동의 어느 변호사도 박근혜 대통령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인민재판에 그러한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법무법인 하우를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용기 있는 젊은 변호사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1980년생으로 올해 41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지수 작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지수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탄핵의 불법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홍지수 작가는 KBS 출신의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다큐 제작에는 아주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진실을 기록하는 탄핵 다큐 영화의 총감독을 이장호 감독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누구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별들의 고향을 제작한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저는 헌도 명보국장 대표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이장호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장호 감독은 자기가 탄핵 다큐 영화 제작의 총감독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다큐 영화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제목은 현재 두 개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화 제작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목입니다. 하나는 영화 제작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목으로 거짓의 산입니다. 거짓의 산. 대통령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거짓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목은 뭐냐? 위대한 침묵입니다. 위대한 침묵. 이 제목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침묵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에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나로 인해 이래 참 고초를 겪고 있는 공직자나 기업인들에게는 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게 재판 거부 선언을 하시고 난 뒤부터는 항소나 상고를 일치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 단어가 바로 위대한 침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제작을 위한 두 번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장호 감독과 헌도 명보 시네마 대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제작위원들과 대본을 쓸 구성 작가 등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탄핵 다큐 영화 제작위원은 처음엔 저를 포함해서 최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40대입니다. 유정아 변호사, 1980년생의 여자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법조 세미나를 이끌고 있는 젊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홍지수 작가 등 이 4명으로 제작위원을 처음 제가 출범을 시켰으나 홍지수 작가가 중간에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새로운 제작위원들을 제가 보강하였습니다. 누구냐? KBS 심의의원 출신인 박혜령 국장,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 장종수 씨, 이 두 분을 보강을 해서 총 5명이 제작위원이 되었습니다. 박혜령 국장은 KBS 공영노조에서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자유수호포럼 사무총장입니다. 장종수 씨는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를 법정에서 현장 검증할 때 검증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팅 자리에는 대본을 쓸 구성 작가도 참석을 했는데 탄핵 다큐 영화 제작에는 총 3명의 작가가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대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탄핵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 다큐 영화를 만들 것입니다. 탄핵 다큐 영화의 총감독을 이장호 감독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별들의 고향을 제작한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형사재판의 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만 원씩 10만 명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10월 6일자로 2억을 모았습니다. 좌파들 같은 경우는 뭐 영화 한 편 한다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몇 억씩 모입니다. 1982년도에 독립기념관을 짓듯이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탄핵 다큐 영화다. 그래서 만 원씩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내겠습니다. 만 원보다는 좀 더 낼게요. 예. 다음 하와이, LA, 뭐 뉴욕, 뭐 독일 계신 분들이 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자기 손주들이 초등학교 다닌다. 그 손주들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또 되겠느냐.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000원, 3,000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름은 제가 이 영화 제일 끝에 돈 내신 분들 이름 처음 다 공개할 겁니다. 제가. 영화 제목은 어때요? 영화계 관계자들 거짓의 산이에요. 제가 생각한 제목은 위대한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젠가 진실은 역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거짓의 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워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죠. 거짓이 산처럼 쌓여서 저는 이 거짓산을 제가 책 제목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영화 제목으로 쓰는 건 좀 그렇다. 제가 저는 빼놨는데 영화계에 있는 분들은 거짓산이 객관적인 그런 냄새를 줍니다. 네. 대통령이 엮였다는 표현만 저는 썼는 줄 알았는데 거짓의 산은 대통령이 직접 워딩입니다.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저도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뉴시스라는 통신사에서 보도한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문학의 백인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입니다. 이장호 감독과 3명의 영화인이 윤석열 후보 포스트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밑에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올가맨 그 장본인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탄핵 다큐 영화를 제작하는 총감독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저한테 오늘 아침에 막 보내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한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낸 영화 후원금 돌려달라. 이장호 감독이 다큐 영화 감독 만든 거 나는 용납 못한다. 돌려달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장호 감독에게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갔다. 영화계에 우파 인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우파도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동참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 선언에 참여하긴 했지만 윤석열은 탄핵 정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다. 다큐 영화 제작의 총감독으로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이장호 감독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윤석열이란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통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큐 영화를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장호 감독의 이 같은 뜻을 제작위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작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탄핵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한 것이므로 그 순수한 뜻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국민들의 일부에서도 이런 스탠스, 즉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윤석열 후보를 비판적 지지하는 이장호 감독이 탄핵 당시의 검찰과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제작하는 탄핵 다큐 영화는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이해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통해 접근을 하면 더욱더 설득력 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이장호 감독을 흔드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해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 제작위원들 입장이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이름과 계좌번호를 제게 제 핸드폰에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대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감독은 내일 모레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열리는 오이 박사 주최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합니다. 오이 박사 주최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오이 박사가 뭐냐? 오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 다음에 이 박은 뭐냐? 이는 이승만 대통령, 박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오이 박사의 사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 박사는 오직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지난 한 3, 4년째 이끌고 있는 분들이 이장호 감독의 서울고 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께서 동문들의 태극기 집회 행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 오후에 저와 명보 시네마 대표 헌도 감독도 같이 갑니다. 이장호 감독 옆에 같이 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 탄핵 다큐 영화 이 제작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토요일 오후에 모처럼 광화문 광장에 놓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제작위원들은 이장호 감독의 예술성과 창작성, 그리고 이장호 감독이라는 그분의 네임밸류, 그걸 믿습니다. 그분이, 이장호 감독이 이 다큐 영화의 제작을 맡아주셔야 이 영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수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이장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장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마이크를 잡을 만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참 걱정인 게 오랜 동안 그런 정치에 익숙해졌는지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부 가까운 이 집권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기생충 노릇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람을 속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 정치 현실에 참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제일 증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월호 어린이들의 죽음을 놓고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그 촛불 시위 제일 앞에 문재인과 정청래 또 이재명이 앞에 서서 싱글벙글 웃고 껄껄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리더가 맞는가 정말 그때 증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 마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77년을 살아온 저 속에는 이 몸속에 역사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라도 역사를 후세의 국민들 또 지금의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세대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우리가 우선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고 자유롭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탄핵에 조작된 그 거짓을 밝혀내자라는 뜻에 동참해서 탄핵에 관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신문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도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오직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저는 이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새로 창출한다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지지가 수포로 들어가고 반대로 홍준표가 단일화가 된다면은 저는 기꺼이 홍준표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탄핵 영화에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는 탄핵 특검에 가담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탄핵 영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탄핵은 절대로 극우파적 사고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시대에 가장 오점이 되는 이 탄핵 사건을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도 탄핵 영화에서는 진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시작에서 저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도 탄핵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회개와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 인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훈 감독님, 저 잠깐만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요. 저 이상훈 감독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그 지지 문제 때문에 네. 그 우종찬 기자님과 함께 그 진행하시는 이 탄핵 박근혜 이 부분에서 네. 이 우종찬 기자님께서 많은 분들께 이게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45년을 구형하고 이 감옥에 보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혹시 다큐 영화의 지원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제일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정권을 이번에 바꿔야 된다. 정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것이 우선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관련돼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권 탈환하는데 가장 파워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선 지지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단일화되는데 참석하지 못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 정권 교체 열망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1월 5일 날 후보가 정해지고 아직은 누구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 지지 표명을 하셨다면 좀 그거는 제가 생각해 너무 기회를 엿보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제 어떤 그 의지대로 발표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허락했습니다. 많은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이를 탄핵의 주범, 조작 수사의 주범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이가 주도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오는 자가당착적인 모순, 그것 때문에 지금 우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거는 제 뜻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윤석열이를 용납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단일화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정권까지도 관심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문화일보에서도 네. 박주만 이주 회장님께서 지지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다가 박주만 이주 회장이 경로해서 문화일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네, 네. 하고 이렇게 그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어제 기사에 났거든요. 이 박주만 회장께서도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감독님의 이 탄핵 박근혜 다큐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탄핵의 그 진실에 네. 다가가는 그런 다큐로서의 어떤 그 에너지 또 시나리오나 모든 이 작품이 네. 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네네. 시나리오가 없고 모든 팩트를 다 수집해서 그것을 영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무감각했거나 용인했다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다 증언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윤석열 지지와 관련해서 우종찬 기자님과는 혹시나 조금 뭐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대화를 나눴죠. 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종찬 예, 예, 기자는. 네. 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저하고 우정찬 기자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데 그것 갖고 온 역사에 밝혀야 될 것을 우리가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배반의 화신이고 네. 날조 공작 정치의 화신으로 보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을 더 신뢰를 더 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씨를 이전에서부터 잘 알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힘을 갖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가 뭐 네. 홍준표가 되든 또는 이 범보수 야권이 뭐 또 다른 후보로 이 단일화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되면은 그 단일화된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이 정권 교체에 열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만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간단한 호소 한마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번 탄핵 영화가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후세 국민들에게 가장 그 역사적인 감각, 균형 감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정찬 기자님입니다. 잠시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이상훈 감독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떤 심정이신지요? 솔직히 나도 지금 머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 내 입장을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 다큐 영화 제작에 성금을 내신 분들 그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상훈 감독은 정권 교체의 목적을 두고 일단은 뭐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뭐 홍준표가 당선되면 홍준표도 지지하겠다. 그리고 또 범야권에서 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보라도 지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성금을 내시고 그리고 이 다큐 영화 제작에 찬성하는 분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납득만 해주면 전 됩니다. 저는 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진짜 국민들이 납득만 해주시면 그럼 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후원하신 서포트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또 그 그렇죠. 윤석열 지지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였느냐.
뭐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 지명이 되고 또는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윤석열을 지지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런 이장훈 감독님하고 이런 일까지 하기로 해놓고 미팅까지 했는데 저 윤석열 지지 저 발표가 언제냐면 10월 27일 날이 영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소위 우파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하자 이래 돼버렸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제가 진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감독님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에 하십시오. 차라리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이라도 했을 저도 그 건데. 점이 지금 가장 아쉬운데.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뉴시스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그렇다고 제가 이장훈 감독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띵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우리 우정상 기자님 오늘은 좀 조금 정리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바로 방송에서 하셨던 것은 좀 많은 전화와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새벽 4시부터 뭐 카톡, 이메일, 뭐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굉장히 왔고 저도 놀랬고 그리고 바로 반응이 국민세금 낸 거 돌려달라예요. 돌려달라. 그럼 돌려드려야죠. 그거는. 근데 그게 저는 뭐 한두 명, 한 20명, 뭐 한 50명, 한 100명에서 저는 막 이 정도 어느 정도 멈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해외에서까지 날라오고 그러니까 야 심각하다. 그럼 이 국민 지지가 없으면 저는 이 영화 못 만듭니다.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국민선거 그동안 거 다 돌려드리고 제가 손 놔야 됩니다. 영화 못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 중이고 그 제작위원들하고 생각 다 해가지고 조금 머리가 정리가 되면은 제 입장을 그러니까 혹시 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혹시 뭐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측에서 뭐 거금을 또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건 이장훈 감독한테 제가 직접 물었거든요. 윤석열 캠프 누가 접촉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영화인 날에 우파 영화인 한 사람이 있어요. 우파 영화인 이분이 이제 우리 우파가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사진 찍힌 4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연평해전 그 감독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연평해전 그런 감독도 이장훈 감독 옆에 서가지고 뭐 저런 지지선을 한 거예요. 그래 저로서는 야 우파에 웬만한 감독들이 숫자도 적고 거기에다가 괜찮은 분들은 생각들이 저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만약에 이장훈 감독을 대신한다면 누가 만들 것이냐 없습니다. 솔직히 감독이 제가 한 그동안 우파 쪽에 한 20명 정도 청구를 받았는데 다 만나보고 다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혹시라도 이장훈 감독 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되면은 솔직히 이가 접어야 돼요. 영화를 접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분이 윤석열 지지인을 전혀 몰랐는데 이장훈 감독이기 때문에 이 영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아직 사인 안 했지만 계약서는 분명히 거기 있거든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대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제작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오케이 해야 촬영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도 안전장치 다 만들어놨어요. 아직 사인 안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와 이장훈 감독을 예를 들어 대체해야 된다? 대안이 없습니다. 또 감독을 교체했는데 교체한 감독이 또 윤석열을 지지하면 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큐 영화 부분은 지금 뭐 저도 이번 주 좀 고민해야 되고 다큐멘터리 방송용 3부작 그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전체 구성안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 구성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작위원들이 오케이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촬영도 시작이 되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인의 시각에서 하고 다큐멘터리는 소위 PD들 시각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럼 시각이 좀 다르면서 사실은 똑같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국민한테 보여주자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게 다 해가지고 성금 돌려달라고 하면은 저도 다 돌려주고 소위 말하는 이 판을 접어야 됩니다. 판 접어야 된다.
이 감독을 교체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뭐 이 영화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예, 자체를 예. 포기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예, 예. 정리가 되겠군요. 예. 네네. 자, 이 뭐 끝으로 네. 이 지금 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뭐 부탁의 말씀이 됐든 뭐 호소가 됐든 네, 간단히 한 말씀을 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시간을 두고 네. 천천히 다큐 영화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펀딩도 하고 그리고 감독도 진짜 좋은 사람 하고 뭐 심지어 외국 감독을 모셔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다.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주도해서 그런 분만 있으면 저는 손 띄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료 제공이에요. 저는 자료만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 보완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데서. 이 위원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예. 편집 과정에서도 네. 어떤 한 내용도 오케이가 될 수 없다. 예. 이런 보완 장치가 있다.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예.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복잡하니까 저는 좀 쉬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이게 뭐 며칠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좀 쉬시고 입장이 정리되시면 예, 예. 뭐 방송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 뭐 저희 예, 예. 락TV에서 뭐 한번 출연하시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거기다 달고 날아다닌다 이거예요.